재난지원금 놓고 여야정 딴소리 난립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여당은 일단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권 주자도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당도 논란입니다. 야당은 줄곧 이건 매표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해왔는데 정작 당대표가 가서 떡하니 합의를 해왔다라는 논란으로 야당도 시끄럽습니다. 이 뜨거운 문제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부인하는 설명인데 일단 들어보시죠.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방식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은 80%랑 100%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는 크지 않다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총액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와 저희와의 합의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쌍무적인 어떤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했지만 합의는 아니다 라는 해명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직후에 당대표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당력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원내대표부터 굉장히 당황하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죠. 3인 이상 회동 금지에 배석자 없이 송영길, 이준석, 송영길 두 분의 대표가 만났고 회동 막바지 양당 대변인에게 스피커폰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 스피커폰을 통해서 적어도 4명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드러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대목이고요. 양당의 수석 대변인은 두 대표가 불러주는 것을 순서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했다. 야당 내에서의 논란부터 짚어보죠. 김태훈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합의도 없이 왜 그랬냐는 겁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지금 4단계로 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야라고 그랬습니다. 여야. 자,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이준석 대표의 해명까지 지금 들었잖아요. 네. 뭔가 명확한 해명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날의 진실 뭡니까? 취재하셨죠? 여러 가지 좀 논란의 문제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이게 합의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고 인정한다고 쳐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안에서 합의를 하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랑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국회로 와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치위원장을 만나서 내용을 다시 공유를 합니다. 당의 원칙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순서가 완전 뒤바뀐 거죠. 당의 원칙을 먼저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뭘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단 본인이 협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당에 와서 원내대표진을 만나서 다시 당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순서가 뒤바뀐 건 틀림없는 거죠. 일단 이 대표가 그럼 합의할 당시 그 가이드라인이나 합의든 당이랑 상의 없이 가서 한 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과 공감대가 없이 가서 가이드라인이든 합의 등 걸 받아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는 100%는 수치에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수치는 2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만 40억이 넘게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가 더 돈이 안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결국은 전 국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얘기했던 건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퍼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지금 야당과 여당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치의 차이로 해버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싸웠던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급의 전제 조건을 달긴 달았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두텁게 손실 보상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앞에 두텁게 하는 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인 합의입니다. 뒤에 전 국민을 지급하겠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 합의인 거죠. 전 국민 지급은 다 아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그것이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돈을 주겠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전제를 두고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철학의 문제까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과 상의도 없이 가서 합의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상 당이 반대를 해왔는데 그것과 정반대 기류에 최소한의 어떤 동의를 표명하고 왔다라는 것.